정원문은 잘 잠갔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 빗장을 살며시 걸었죠. 혹시 마을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묻자 저는 담장 너머 길목을 힐끗 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다들 밭일하러 가셔서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안심하는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끝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시의 화려한 조명보다 이 산골 정원의 달빛이 더 진짜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 대신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죠. 이 대화가 불과 몇 달 전 강원도 산골 마을 어느 집 앞마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57세인 제가 이런 설레는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놀라운 황혼 로맨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대화가 불과 몇 달 전 제가 조경 공사를 하러 내려갔던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7세인 제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구나. 저도 제 자신에게 매일 놀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이정숙이에요. 25년 동안 나무와 꽃을 만지며 살아온 조경사죠.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주로 관공서나 대기업 사옥의 정원처럼 아주 크고 딱딱한 곳들 위주였죠. 제 손끝에서 탄생한 정원들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도면에서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전정 가위로 나뭇가지를 칠 때면 제 눈은 마치 자를 들이댄 것처럼 날카로웠죠. 조금이라도 삐져나온 잎사귀는 제 성미에 맞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업계에서 아주 냉정한 조경사로 통했어요. 동료들이나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도 제 이름 석자면 다들 긴장하곤 했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 소장님, 날도 더운데 적당히 하고 좀 쉽시다라고 말을 걸어와도 저는 시계만 힐끗 보고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해진 공정률이 있습니다. 5분 뒤에 바로 작업 재개할게요. 환자들과 선을 긋던 그 간호사처럼 저에게도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는 나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 사적인 감정은 사치라는 것이었죠. 의뢰인들이 다가와서 조경사님,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집 정원에도 심고 싶은데 하며 말을 붙여와도 저는 꽃 이름만 딱딱하게 알려주고는 등을 돌렸어요. 누군가 오늘 끝나고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시죠라고 권하면 내일 아침 일찍 현장 확인이 있어서요라고 단칼에 잘라냈죠.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냐고요? 사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후부터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 가슴속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죠. 화려한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러 전국을 누볐지만 정작 제 마음속 정원은 늘 겨울이었어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겪어야 할 그 시린 고통을 다시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이라는 곳이 생과 사가 오가는 곳이라 감정을 단속해야 하는 것처럼 제 정원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여름 땡볕 아래서 나무를 심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많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정수가 정신 차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내 실력도 흐트러지는 거야. 특히 현장에서 마주치는 남자분들이 호감을 표시해 올 때면 저는 더 서늘하게 굴었어요. 조경사님, 혼자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시네요. 라는 칭찬에도 저는 무표정하게 작업 중이니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라고만 답했죠. 예쁘다는 말보다는 실력이 확실하다는 말이 더 듣기 좋았고 따뜻하다는 평가보다는 정확하다는 평가가 저를 더 안심시켰어요. 동료 소장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숙 씨, 나무만 보지 말고 사람도 좀 봐. 그렇게 꽁꽁 싸매고 살면 안 힘들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나무는 가꾼 대로 자라거든요. 저는 이게 편해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일은 완벽했고 평판은 높았지만 제 마음의 울타리는 성체처럼 높고 견고해져만 갔죠. 그런 제가 57세라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누군가의 안부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내려앉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5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제 원칙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 인생의 정원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한 그날은 유독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의 작업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현장으로 향하는 제 마음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철벽 같던 제 삶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기어이 터져 나온 걸까요? 제 고집스러운 원칙을 무너뜨리고 57세의 저를 수줍은 소녀처럼 만든 그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25년을 버텨왔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색깔도 입혀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 세상은 흑백 사진처럼 멈춰버렸어요. 남들은 세월이 약이라지만 저에게 세월은 그저 마음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오직 정원의 나무와 이름 모를 꽃들에게만 제 마음 한 조각을 내어주며 살았죠. 말없는 식물들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정성을 들이면 싹을 틔우고 제가 물을 주면 꽃을 피워주니까 사람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용 차트를 정리하고 장비를 점검하던 평범한 오후였죠.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정원 보수 공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오래된 정원을 다시 가꾸고 싶다는 조금은 특별한 사연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일정을 잡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그저 제가 해오던 수많은 공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57세의 제 인생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착한 그곳은 공기가 참 맑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직업적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장비를 챙기고 있는데 정원 한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남성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번 공사의 의뢰인인 박진호 씨였어요. 그분은 대부분의 의뢰인처럼 까다롭게 견적을 묻거나 공사 기간을 독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소장님.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따뜻하던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지만 그렇게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진호 씨는 은퇴하신 교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니 그분도 저처럼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은퇴 후 홀로 이 산골에 내려와 정원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고 계셨죠. 그분의 눈빛에는
제가 10년 동안 거울 속에서 봐왔던 그 특유의 쓸쓸함과 정적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표정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어요. 평소처럼 공사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형이 험해서 예산이 좀 들겠네요 라고 차갑게 선을 그으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너무나 맑고 여유로운 표정을 보니까 제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30년 조경 인생에서 의뢰인 앞에서 이렇게 평정심을 잃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진호 씨는 정원을 안내해 주면서도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셨어요. 무릎이 조금 불편해 보이셨는데도 끝까지 저를 배려하며 앞장서시더군요. 이 나무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제자가 선물한 건데 요즘 좀 시들해서 걱정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무를 아끼는 그분의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저는 그저 영양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라고 짧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분의 따스한 분위기에 조금씩 동화되고 있었나 봐요. 57세에 처음 느껴보는 이 묘한 기분은 대체 뭘까요? 10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제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단지 유쾌한 의뢰인이라고만 생각하기엔 그분이 풍기는 공기가 너무나 포근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원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특별한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진호 씨와 함께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공사 준비를 위해 장비를 정리하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의 손에는 직접 깎은 과일 접시와 시원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본격적인 공사는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그분은 벌써부터 저를 손님이 아닌 소중한 사람 대하듯 챙겨주셨어요. 차갑게 선을 긋던 제 태도가 무색해질 만큼 말이에요. 과연 내일부터 시작될 이 정원 보수 공사 현장에서 박진호 씨와 저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정원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강원도 산골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저는 평소처럼 두꺼운 작업복을 챙겨 입고 전정 가위를 손에 쥐었죠. 2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 잡념 없이 나무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제 작업 현장은 늘 정적만 흐르는 얼음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인부들에게도 사담은 금지였고 저 역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현장은 조금 달랐어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의뢰인인 진호 씨가 마당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라고요. 사실 무릎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걷는 것도 조금 힘겨워 보이시는데 굳이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작업하는 걸 지켜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편히 쉬시지 왜 저렇게 나와 계실까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진호 씨가 껄껄 웃으며 텃밭에서 갓 따온 참외를 깎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이거 우리 집 텃밭에서 키운 건데 정말 달아요. 일하느라 목 타실 텐데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투박한 손으로 참외 껍질 표면을 깎아내는데 무릎이 아프신지 연신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나고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딱딱하게 말했는데도 진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혼자 일하면 심심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 나무들도 기운이 나지. 그때부터 진호 씨의 시시껄렁한 옛날 농담이 시작되었어요. 소장님, 혹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천도복숭아예요. 하하. 정말이지. 요즘 애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그런 썰렁한 농담이었죠. 평소 같으면 무표정하게 무시했을 텐데 그분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30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에요. 제가 무심하게 나무 전정을 하고 있으면 진호 씨는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 소나무도 참 고집 있게 생겼죠? 꼭 소장님 닮았어요. 반듯하고 꼿꼿한 게 아주 믿음직스럽네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남던지.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칭찬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진호 씨가 건네는 노란 참외 한 조각, 그리고 뒤이어지는 별거 아닌 농담들이 얼음장 같던 제 현장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햇볕이 뜨거워지면 진호 씨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어느새 시원한 보리차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걱정 섞인 타박을 해도 그분은 아이고 예쁜 조경사님이 우리 집 고쳐주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라며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유쾌함이, 그 투박한 배려가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었나 봐요. 작업 내내 제 곁을 지켜주던 그분의 따뜻한 그림자가 어느새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와 버렸던 거죠. 그날 오후 작업을 잠시 멈추고 땀을 닦고 있는데 진호 씨가 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깊고 서글픈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분이 왜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와 홀로 정원을 가꾸며 사시는지, 그 밝은 웃음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진호 씨가 평상 위에 깎아둔 참외 껍질을 정리하며 내뱉은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과연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던 은퇴교사 진호 씨가 이 외딴 산골에서 홀로 견뎌온 시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외 껍질을 다 정리하신 진호 씨가 먼 산을 한참 바라보더니 평소에 그 장난기 섞인 목소리 대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정숙 씨, 사실 이 산골 마을이 참 고요하고 좋지요? 그런데 가끔은 그 고요함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전정 가위를 정리하던 제 손길이 멈췄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면서 늘 북적이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만 듣고 사셨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세상이 너무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이 산골에 내려와서 혼자 지내다 보면 밤마다 들리는 산짐승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때로는 사무치는 고독처럼 가슴을 후벼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떠들썩한 교실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분이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깊은 쓸쓸함을 담고 있었어요.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화려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멋진 조경사라고 부러워하죠. 제가 만든 정원은 언제나 완벽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남들의 정원은 그렇게 정성껏 꽃을 피우고 푸르게 만들면서도 10년 전 남편이 떠난 뒤 제 마음속은 단 한 송이의 꽃도 피지 않는 황무지였거든요. 겉으로는 강한 척, 차가운 척하며 살았지만 사실 저도 그 고요함이 죽도록 무서웠던 거예요. 퇴근 후 불 꺼진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의 그 적막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이 진호 씨의 고백에 그대로 투영되더라고요. 아, 이분도 나처럼
혼자서 그 긴긴 밤을 견디고 계셨구나. 그 동질감이 느껴지는 순간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의 빗장이 툭 하고 풀려버렸어요. 진호 씨가 평상 위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으셨어요. 아이들은 매년 졸업해서 나가고 나만 이 교단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정말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것 같더군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흙이 묻은 제 장갑을 가만히 내려다봤죠. 30년 동안 남의 집 앞마당 잡초는 그렇게 잘 뽑아줬으면서 제 마음속에 자라난 고독이라는 작초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그분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맞닿아 공명하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현장을 빨리 끝내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 대신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화려한 수국보다 비싼 소나무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의 빈터에 누군가 함께 앉아주는 일이라는 걸 진호 씨를 보며 깨달았던 거죠. 그렇게 우리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햇살이 참 맑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산골 날씨는 참 변덕스럽잖아요. 작업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저기 너머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호 씨가 급하게 저를 부르며 저기 마당 끝에 있는 원두막으로 뛰어가시더군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우리는 좁은 원두막에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아주 가깝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서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진호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 소소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제 10년의 고독을 어떻게 녹여버렸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산골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전정 가위를 챙기려는데 진호 씨가 제 팔을 살짝 이끌며 마당 끝자락에 있는 낡은 원두막으로 뛰어가셨어요. 좁은 원두막 지붕 위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마치 드럼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비좁은 공간에 둘이 나란히 앉게 되니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숱하게 비를 피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지붕 밑에 앉아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색해서 괜히 비 오는 마당만 쳐다보고 있는데 진호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아까 따뜻하게 데워둔 건데 비 오니까 한잔하세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던 건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캔커피였어요. 제 손에 닿은 캔커피의 온기가 어찌나 뜨겁고 포근하던지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바로 전해지는 기분이었죠. 30년 동안 비싼 원두커피며 대접받는 차들은 수없이 마셔봤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커피는 처음이었어요. 따뜻한 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데 진호 씨가 나지막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나무들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정숙 씨도 너무 애쓰지 말고 잠시만 내려놔 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둑을 무너뜨린 걸까요?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제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 사실 저도 이 비 오는 날이 참 싫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의 깊은 외로움을 툭 털어놓게 됐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혼자 남겨진 집안의 그 적막함, 화려한 정원을 가꾸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가시 돋친 장미 넝쿨 같았다는 이야기들. 차갑고 철두철미한 조경사 이정숙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던 한 여자의 진심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진호 씨는 제 횡설수설한 고백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제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일 때면 그저 곁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죠. 그 좁은 원두막 안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제 마음의 황무지에 비로소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캔커피는 어느새 식어버렸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정원이 진호 씨라는 따뜻한 햇살 아래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저는 이 비가 조금 더 오래 내렸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던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신의 투박한 손을 얹으셨어요. 그 따스한 체온에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죠. 정숙 씨, 이제 그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말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우리 두 사람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이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무섭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로맨스는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요란하게 쏟아지던 소나기가 그치고 나니 산골의 공기는 한층 더 맑고 투명해졌어요.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데 제 마음도 그 물방울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원두막에서 나란히 앉아 속마음을 터놓았던 그 짧은 시간이 지난 10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였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죠. 얼음장 같던 제 현장에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호 씨는 무릎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작업하는 동선을 어찌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제가 다음 나무로 옮겨갈 때면 어느새 그 길목에 작은 선물을 놓아두시더라고요. 한 번은 낡은 전정 가위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제가 지나가야 할 길목에 예쁜 들꽃이 담긴 작은 토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장미나 비싼 난초도 아니었죠. 그저 산기슭에 흔하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이었는데 그 투박한 화분에는 진호 씨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숙 씨, 이 꽃이 정숙 씨 웃는 모습이랑 참 닮아서요. 그분의 수줍은 한마디에 제 얼굴이 단번에 화끈거렸죠. 57세에 이런 설렘이라니 참 주책 없다 싶으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비어져 나왔어요. 진호 씨는 제가 작업하느라 땀을 흘리면 어느새 시원한 수건을 들고 나타나셨고 제가 무거운 장비를 들려고 하면 허리 조심해야 해요라며 불편한 다리로 먼저 달려와 거들어 주셨죠. 그분의 호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거칠고 투박한 제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 같았어요. 제가 정원 구석에서 잡초를 뽑고 있으면 진호 씨는 슬며시 다가와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같이 풀을 뽑아주시더라고요. 30년 조경 인생에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혼자 하면 일이지만 같이 하면 추억이잖아요. 진호 씨가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황무지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죠. 퇴근 시간이 되어 제가 차에 오를 때면 진호 씨는 차창 너머로 작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내일 또 봐요, 정숙 씨. 조심히 가세요. 그 짧은 인사가 왜 그렇게 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던지.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분의 뒷모습을 자꾸만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무미건조했던 제 퇴근길이 이제는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거울을 보는 제 모습도 변했어요. 예전엔 그저 단정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 입술 색깔 하나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진호 씨가 놓아둔 그 들꽃 화분처럼 저도 그분에게 조금은 예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겠죠. 하지만 이 평화롭고 설레는 시간도 잠시였어요.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그림자도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진호 씨와 저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기류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저도 눈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호 씨의 장난은 정말이지 너무 뻔해서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도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단칼에 잘랐을 텐데 그분의 서툰 장난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한창 수국을 심고 있는데 진호 씨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소장님, 큰일 났어요. 여기 소나무 위치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놀라서 달려가면 진호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는 이 소나무가 서쪽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5cm만 옮겨보면 어떨까요? 하시는 거예요. 사실 5cm를 옮긴다고 정원 전체 분위기가 바뀔 리가 없거든요. 나무 뿌리만 상할 뿐이죠. 제가 어이없다는 듯 진호 씨, 이건 옮기나 마나 똑같아요라고 핀잔을 주면 그분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아, 그런가요?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럼 옮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랑 커피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런 식이었어요. 하루에도 5-6번씩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죠. 여기 꽃 이름이 뭐였더라? 이 흙은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쁘죠? 같은 뻔한 질문들이요. 저를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저는 매번 속아주는 척 그분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이고, 진호 씨. 저 오늘 공기 다 못 끝내면 어쩌려고 자꾸 부르세요? 입으로는 귀찮은 척 툴툴거렸지만 사실 제 발걸음은 누구보다 가벼웠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누군가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 10년 만에 처음이라 제 가슴은 자꾸만 간질거렸죠. 그러다 잠시 손을 씻으러 들어간 화장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굳어있던 그 딱딱한 무표정은 어디 가고 거기엔 발그레하게 상기된 볼을 한 수줍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죠. 정수가, 너 지금 뭐하니? 이 나이에 정말 왜 이러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저는 10년 전 남편을 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장난에 가슴 설레는 살아있는 정숙이었죠. 진호 씨의 뻔한 장난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의 울타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도면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나무의 위치보다 더 소중한 게 그 나무 아래서 함께 나누는 웃음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퇴근 무렵 진호 씨가 또 한 번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엔 정말로 중요한 상의할 게 있다면서요. 정숙 씨, 내일은 공사 말고 우리 같이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들어줄래요? 그분의 진지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과연 내일 진호 씨가
저에게 제안한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니 정원은 이미 도면대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잠금 확인해 주세요 하고 차갑게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호 씨가 앉아있는 그 평상 앞 공사 범위도 아니어서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앞마당 구석이 자꾸만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작했어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진호 씨 집 앞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껏 뽑아내기 시작했죠. 25년 동안 조경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1cm도 풀 한 포기도 계약이 없는 일은 손대지 않는 게 제 철칙이었거든요. 그게 프로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손끝에 닿는 흙이 어찌나 부드럽게 느껴지던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줄도 모르고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죠. 제 마음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아주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망이었어요. 제가 잡초를 뽑고 있으면 진호 씨가 깜짝 놀라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소장님,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곳인데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어서 들어와서 쉬세요. 그분이 제 팔을 잡으며 말리셨지만 저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호 씨, 여기가 깨끗해야 진호 씨 마음도 환해지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 입에서 좋아서 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조경은 제 생계를 책임지는 고단한 노동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진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외로운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진호 씨가 좋아하는 들꽃을 옮겨 심으며 저는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호 씨는 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곁에 앉아 땀을 닦아주셨어요. 정숙 씨 손은 참 보석 같아요. 죽어가는 마당도 정숙 씨 손만 닿으면 이렇게 생기가 도니 말이에요. 그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제 25년 조경 인생 전체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남편을 보내고 10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열정이 진호 씨라는 사람을 위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당 정리를 다 끝내고 나니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깨끗해진 마당을 보며 진호 씨는 아이처럼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죠. 정숙 씨 덕분에 제 인생의 가을이 참 눈부시네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찬사였어요.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공사가 끝나간다는 건 제가 이 산골 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진호 씨와 저, 우리 두 사람의 짧았던 봄날은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내일은 이제 정말 마지막 공정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 진호 씨가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정숙 씨, 내일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랑 저기 숲길 산책 좀 같이 해주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해가 길어졌어요. 강원도 산골의 저녁 노을은 어찌나 붉고 진한지 마당 전체가 오렌지빛으로 물들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죠. 작업을 갈무리하고 장비를 챙기는데 진호 씨가 평상 위에 시원한 보리차
두 잔을 내오며 저를 부르셨어요. 정숙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잠시 여기 앉아서 노을 좀 같이 봐요. 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내음과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처음엔 일로 만난 사이라 서먹하기만 했는데 매일 같이의 진령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10년 지기 친구보다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호 씨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보람찬 순간들과 반대로 제자들이 엇나갈 때 느꼈던 그 씁쓸한 단맛과 쓴맛을 조근조근 들려주셨어요. 인생도 정원 가꾸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정성 들인다고 다 예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비바람에 꺾이기도 하지만 결국 뿌리만 튼튼하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25년 동안 전정 가위를 휘두르며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보여주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이 험한 현장을 누벼야 했던 그 시린 세월들을 고백했어요. 남들 정원 예쁘게 꾸며주면서 정작 제 마음은 돌밭이었어요. 누가 돌 하나만 던져도 깨질 것 같아서 더 차갑게 굴었나 봐요. 제 고백에 진호 씨는 투박한 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셨어요. 그 따스한 온기가 제 10년의 고독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 묘한 유대감 있잖아요.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기분이요. 우리는 어느새 일로 만난 조경사와 의뢰인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오랜 연인 같은 깊은 감정 속으로 젖어들고 있었어요. 평상 위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달콤했어요. 진호 씨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의 단맛을 다시 일깨워줬거든요. 정숙 씨,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나무만 잘 가꾸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고치는 재주가 있어요. 그 칭찬에 저는 부끄러워 노을보다 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나 봐요. 공사 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평상에서 노을을 볼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꾸만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진호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지는 해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도 짙은 아쉬움이 서려 있더라고요. 어느덧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가 무겁게 입을 떼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죠. 정숙 씨, 이제 내일이면 정말 공사가 끝이 나네요. 하지만 저는 우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진호 씨는 저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름의 절정이었을까요? 그날은 유독 지열이 무섭게 올라오던 날이었어요. 25년 동안 뙤약볕 아래서 단련된 몸이라 자만했던 게 화근이었죠. 평소처럼 전정 가위를 휘두르며 가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세상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정원의 초록빛이 순식간에 흐릿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죠. 그때였어요. 평상에 앉아 계시던 진호 씨가 불편한 다리도 잊으신 채 정숙 씨 하고 비명을 지르듯 달려오시더라고요. 넘어지려는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데 그분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 떨림이 제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정숙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어서 이리로 와서 앉아요. 진호 씨는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평상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 수도가로 달려가 찬물을 틀고 수건을 적셔 오시더라고요. 평소 인자하던 그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이 사람아. 쉬엄쉬엄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찬물에 적신 수건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툭 하고 놓여버렸어요. 진호 씨는 제 이마를 닦아주고 목덜미를 정성껏 훑어주며 연신 제 상태를 살피셨죠. 좀 어때요? 물 좀 마셔봐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봐.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걱정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25년 조경사 인생 동안 현장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혼자서 버텼거든요. 이정숙, 정신 차려. 내가 무너지면 현장이 멈춰.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바빴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돌봐주는 게 직접 찬물 수건을 적셔 제 이마를 닦아주는 이 다정한 손길이 제 10년 넘은 철벽을 순식간에 무장해제 시켜버리더라고요. 제가 조금 진정되어 눈을 뜨자 진호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분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까지 맺혀 있는 것 같았죠. 정숙 씨, 이제 제발 무리하지 마요. 당신 몸이 상하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외로움의 가시를 단번에 뽑아내 주었어요. 철벽 같던 조경사 이정숙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따뜻한 보살핌이 그리웠던 여자가 거기 있었던 거죠. 진호 씨의 그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투박한 손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던 그 진심 어린 몸짓은 화려한 보적보다 더 눈부시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정말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진호 씨는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죠. 정숙 씨,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렇게 열사병 덕분에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작업을 마치고 나란히 앉아 저녁 공기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호 씨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내일이면 정말 공사가 끝나는 날인데 진호 씨는 오늘 밤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제 손을 이끄셨어요. 과연 이 짙어가는 밤하늘 아래 진호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한 그 마지막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정원 보수 공사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며칠 전 소나기가 내리고 열사병으로 어지러웠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은데 어느덧 제 트럭에는 연장들이 하나둘 실리고 있었죠. 2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이별의 순간인데 유독 이날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애꿎은 장갑만 만지작거렸어요. 진호 씨는 평상 끝에 앉아 짐을 챙기는 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시시껄렁한 농담이라도 한마디 던지셨을 텐데 그날은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정원은 도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완성됐지만 제 마음속은 공사 전보다 더 휑한 기분이었죠. 이제 이 산길을 내려가면 다시는 이 포근한 정원에 올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요. 소장님, 아니 정숙 씨. 잠시만요. 차 문을 열려는데 진호 씨가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시더군요. 묵직하면서도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진호 씨는 수줍은 소년처럼 귀끝까지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거 제가 올여름에 텃밭이랑 산기슭에서 직접 받은 꽃씨들이에요. 백일홍도 있고 정숙 씨가 좋아하던 수국 씨앗도 조금 섞여 있어요. 진호 씨의 손마디는 그동안 씨앗을 고르느라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그 투박한 씨앗 주머니가 왜 그렇게 눈물겹게 예뻐 보이던지 모르겠어요. 10년 전 사별한 이후로 제가 받아본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묵직했거든요. 진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이 씨앗들 내년 봄에 여기 다시 와서 저랑 같이 심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정숙 씨가 가꾼 이 정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숙 씨가 여기 있어야 비로소 이 정원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65세 은퇴 교사가 57세 조경사에게 건네는 생애의 가장 순수한 프로포즈였죠. 이곳에 다시 돌아와 함께 꽃밭을 일궈달라는 그 고백에 25년 동안 철벽을 치고 살았던 제 마음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정숙 씨랑 같이 늙어가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 씨앗 주머니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어요. 주머니 속 씨앗들이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바스락거리는 것 같았죠.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인생의 계절이 이 작은 주머니 속 씨앗들처럼 다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바람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호 씨의 따뜻한 눈빛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아주고 있었으니까요. 트럭 시동을 걸었지만 이제 이 길은 떠나는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약속의 길이 되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는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였죠. 특히 제 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는 진호 씨가 건넨 이 씨앗들을 내년 봄에 무사히 심을 수 있을까요? 어느덧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마을 어귀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제 트럭에 올라타 이 산골을 벗어나야 할 시간이었죠. 시동을 걸기 전 차 문 앞에 서서 저를 배웅하는 진호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스름한 길목이었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또렷하게 저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였어요.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잡아오시더군요. 25년 동안 전정 가위를 휘두르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제 손목이었죠. 고운 소매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늘 작업복 소매에 가려져 있던 그 투박한 손목을 진호 씨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 가만히 맞잡으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목 끝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맥박이 제 심장 박동과 맞물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57세와 65세. 남들은 이제 다 살았다고 무슨 설렘이 있겠냐고 말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스름한 저녁 공기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맥박은 18 청춘들보다 더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진호 씨의 손마디도 저처럼 거칠고 투박했어요. 평생 분필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그리고 은퇴 후에는 홀로 흙을 만지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목의 감촉이 왜 그렇게 눈물겹게 따뜻하던지 모르겠어요. 서로의 거친 살결이 맞닿는 그 짧은 찰나에 우리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들이 서로 위로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숙 씨, 조심히 가요.
그리고 꼭 다시 와야 합니다. 기다릴게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대답 대신 그분의 손목을 조금 더 힘주어 맞잡았죠. 그 떨림이, 그 뜨거운 맥박이 제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너는 아직 살아있어. 정수가. 너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 심장은 그저 생존을 위해 뛰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뜨겁게 다른박질 칠 수 있다는 게 기적만 같았죠. 어둠 속에서 서로의 맥박 소리를 확인하던 그 고요한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진심을 다 알아버렸어요. 이 거친 손목을 맞잡은 온기가 서울까지 가는 그 먼 길 동안 제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는 거요. 50대와 60대라는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첫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운전석에 올랐어요.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진호 씨의 실루엣을 보며 가슴팍에 넣어둔 씨앗 주머니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죠. 이제 이 길은 단순한 귀갓길이 아니었어요. 내년 봄, 이 손목의 온기를 다시 느끼러 돌아올 약속의 이정표가 된 거죠.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뜨거웠던 설렘 뒤로 차가운 현실의 고민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원도의 노을과 진호 씨의 따뜻한 손길은 꿈결 같았지만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전히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특히 평생 엄마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저는 서울에 도착해서 이 가슴 벅찬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털어놓게 될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네요. 제 인생의 시계추는 이제 금요일 오후만 되면 강원도 산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주말에도 밀린 도면을 검토하거나 다음 주 공사 현장 인부들 뒤치다꺼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금요일 해질녘이면 작업복을 챙겨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요. 서울의 조경 현장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해요. 빌딩 숲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나무들,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숨막히는 설계도면들. 25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철저함이 가끔은 저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강원도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제 마음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져요. 거기엔 제 완벽한 도면보다 더 소중한 진호 씨의 웃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제 주말은 진호 씨와 함께 가꾸는 소박한 텃밭에서 시작돼요. 대기업 사옥의 화려한 정원처럼 비싼 수입 소나무나 정형화된 꽃들은 없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일구는 이 작은 땅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정원보다 빛나 보여요. 호미질 한 번에 흙내음이 훅 끼쳐올 때면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진호 씨는 무릎이 여전히 좋지 않으면서도 제가 흙을 만지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세요. 정숙 씨, 여기 상추 좀 봐요. 어제 비 오더니 하루 사이에 쑥 자랐네. 꼭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 시시껄렁하고 간지러운 농담을 던지면서 제 옆구리를 툭 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고, 진호 씨도 참 나이값 좀 하세요라고 툴툴대면서도 입꼬리는 자꾸만 귀에 걸려요. 평생 직업으로만 여겼던 조경일이 이제는 진호 씨와 나누는 따뜻한 일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나무의 수영이 비뚤어지면 화부터 났는데 지금은 조금 비뚤어지면 어떤가 싶어요. 진호 씨가 심어놓은 제멋대로 자란 들깨 모종도 제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흙 묻은 손으로 진호 씨가 건네주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받아 먹을 때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서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느꼈던 그 공허한 성취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이죠. 진호 씨와 함께 텃밭에 잡초를 뽑고 해가 지면 평상에 앉아 갓 따온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며 나누는 그 소박한 저녁 식사. 57세의 정수기가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어 가끔은 코끝이 찡해지기도 해요. 이제 제 손마디는 흙물이 들어 더 투박해졌지만 거울 속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진호 씨가 건네준 그 씨앗 주머니 속 씨앗들이 이제는 텃밭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있거든요. 우리 두 사람의 인연도 그 싹들처럼 하루하루 단단해지고 있죠. 하지만 평화로운 주말이 지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일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아려와요. 이 행복을 영영 이곳에 두고 가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의 터전을 옮겨야 할 때가 온 건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서울로 떠나려는 저를 붙잡고 진호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평생의 결심을 마친 사람처럼 엄숙한 표정이었죠. 30년 가깝게 남의 집 앞마당만 들여다보며 살았네요. 도면 위에 선 하나 나무 한 그루 배치하는데 목숨을 걸고 남들이 보기엔 그저 완벽하고 화려한 정원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 정원은 잡초만 무성하고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이었어요. 25년 차 조경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서 저는 그저 타인의 아름다움을 위해 제 청춘을 깎아먹으며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인생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엔 퇴근하고 돌아온 캄캄한 거실에서 내일 현장 인부들 노임 계산하고 장비 점검하는 게 일과였는데 요즘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힐긋힐긋 휴대폰 액정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진동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57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진호 씨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꼭 18살 소녀 같아서 혼자 거울을 보며 낯설게 웃기도 한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은 먹었어요? 여기 산골은 벌써 소쩍새가 우네요. 그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면 하루 종일 현장에서 쌓였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져요. 30년 동안 전정 가위를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이 이제는 진호 씨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정성껏 타이핑하는 부드러운 손이 되었죠. 남들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게 제 천직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 인생의 정원에 진짜 꽃을 피우는 일은 따로 있었나 봐요. 바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가슴 떨려하는 이 평범한 사랑 말이에요. 진호 씨와의 통화는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오늘 텃밭에 물은 줬는지, 무릎은 좀 어떤지,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짜지는 않았는지, 그런 사소한 안부들이 제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죠. 10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 인생의 정원엔 영영 겨울만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호 씨라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흙 속에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이제 현장에서 나무를 심을 때도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이 나무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겠지? 진호 씨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나무 한 그루 심는 손길이 훨씬 더 다정해져요. 타인의 정원을 꾸미는 손길에 제 진심 어린 행복이 담기기 시작한 거죠.
제 인생의 정원이 비로소 향기를 내뿜으며 진정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진호 씨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가만히 곱씹어 봐요. 정숙 씨, 당신이 가꾼 정원도 예쁘지만 환하게 웃는 당신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원이에요. 그 투박한 고백이 제 귓가에 맴돌 때면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조경사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죠. 내일은 드디어 주말이에요. 강원도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어떤 노래를 들을지, 진호 씨에게 어떤 간식을 챙겨줄지 벌써부터 머릿속이 분주해요. 30년 동안 지켜온 제 철벽 같은 루틴은 이제 다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 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이 지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행복 속에서도 가슴 한편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서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저만 바라보고 사는 제 아들 녀석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아들에게 제 진심을 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제 여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진호 씨라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요. 서울로 돌아가는 일요일 저녁 아들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서울 아들 녀석의 집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던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드디어 입을 뗐어요. 아들아, 엄마 강원도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어요. 25년 동안 오로지 자식 하나 보고 죽은 남편 목까지 해내려 전정 가위를 휘두르며 살았던 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조경사 이정숙 말고 그냥 여자 이정숙으로 행복해져도 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빗장이 툭 하고 풀려버렸어요. 10년 넘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이었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57세, 65세라는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이 결코 빛바랜 옛날 종이가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이미 다 써버린 책의 뒷부분을 들춰보는 게 아니라 빳빳하고 깨끗한 새 책의 첫 페이지를 이제 막 펼친 거예요. 황혼의 사랑은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해를 기다리는 가장 찬란한 애고편이었던 거죠. 강원도 산골 마을, 진호 씨와 나란히 서서 우리만의 정원을 바라봅니다. 제가 심은 나무와 진호 씨가 뿌린 씨앗들이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전엔 도면대로 자라지 않는 나무를 보면 초조했지만 이제는 조금 비뚤어지면 어떤가 싶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진호 씨는 오늘도 제 곁에서 정숙 씨, 우리 내년엔 여기다 보라색 라벤더도 좀 심어볼까요? 하며 들뜬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해요. 60대 중반의 남자가 꿈꾸는 미래라니 참 근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곱씹는 대신 함께 그려갈 푸르른 미래를 꿈꾸며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느새 주름조차 웃음꽃처럼 피어나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제 인생의 정원에는 이제 사계절 내내 꽃이 질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진호 씨와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다음 봄을 기다릴 거고, 봄이 오면 다시 그 씨앗 주머니를 들고 텃밭으로 달려나가겠죠.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진호 씨의 영원한 조경사로 살아갈 제 앞날이 이토록 설레는 건 아마도 제 곁에 제 맥박을 뜨겁게 만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57세 정수기의 긴 사랑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늦은 때란 건 정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도 오늘 작은 꽃 한 송이 피어날 수 있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정수기와 진호 씨의 황혼 로맨스, 가슴 뭉클하게 보셨나요? 중년의 사랑이 주는 그 깊고 진한 여운이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정수기의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수기처럼 뒤늦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나 가슴 따뜻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